왜요? 왜 이 지역은 왜 이게 유명한지? 재밌는 주제가 재밌는 주제네요. 제가 막 지금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요. 막 떠올라? 연인들을 위한 코스. 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어려운 공간들이 있어요. 일단은 머저리야 이거. 눈으로 지금 저한테 약간 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죽을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역사 또 거절인가요? 기반의 그런 것도 한번 좀 달아봐 주세요. 표정이 너무 거절당하는데? 자,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걱정말 서울의 황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 장소도 옮기고 제작진도 바뀌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새롭게 뭔가를 좀 계속 구성해 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이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살림살이가 새로운 조금 것 낮은 것 같긴 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예. 새로운 만큼 내용도 굉장히 좀 다채로워진다고 하는데 네.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코너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코너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일방적으로 맞아.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좋겠죠. 오늘 코너는 체크인 서울 투어. 제가 좋아하는 주제. 느낌 딱 오죠 벌써. 예, 서울 투어. 서울의 다양한 볼거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또 다른 대중들한테 많이 알릴 것인지 이런 정책들을 오늘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이 요즘 뭐 관광객들한테서 유명한 건 뭐 한류 이런 영향도 그럼요, 있겠고 맞아. 워낙 또 이제 문화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 이 서울의 역사를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책 그래서 서울 역사 문화 답사를 소개해줄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역사 편찬원의 서준석 전임 연구원님 그리고 한국 거주 이분 태국인이셨어요. 나 전혀 지금까지 못 한국 사람 느꼈어요. 줄 알았어 지금까지. 전혀 못 느꼈습니다. 네. 인플루언서 프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레 씨는 전혀 저는 한국말이 너무 자연스러우셔. 억양도 그냥 한국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네네.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셨어요? 저 이제 산지 8년 됐습니다. 8년. 근데 어쩌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네. FT 아일랜드를 좋아해서 그 그래서 중요해 그게. 그래서 꿈을 키웠어요. 한번 그래요? 이제 이용기 선배님이랑 네. 방송을 나오고 싶은 마음에 꿈을 키우고 와서 이제 현재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어떻게 이뤘어요 그 꿈은? 네, 이루었어요. 그래요? 아 근데 서울에 살면 어떤 게 좋아요? 서울은 제가 느꼈을 때 배달 문화는 일단 너무 최고죠. 편하고 최고지, 그리고 최고. 가장 최고인 게 대중교통이 너무 섬세하고 좋더라고요. 대중교통.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은 약간 안 닿는 곳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하고 심야 버스까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너무 편해요. 한국 심야 사람이네 버스. 한국 사람. 심야 서울 사람. 버스까지 있고 저기요. 언제든지 어디로 갈 수 있는 이 자유로운의 삶이 서울 너무 좋아요. 일찍 좀 들어다. 그 심야 버스까지 얘기하죠. 근데 태국도 사실 대중교통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방콕에 좀 오래 있었어가지고 네. 거기에 BTS가 우리는 뭐 우리 방탄소년단을 알고, 근데 BTS라고 해서 지상 열차 다니잖아요. 네, 방콕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고 맞아요. 태국 지상철 이름입니다. 저 그것도 너무 좋던데요, BTS. 그래도 그거보다 서울이 이렇게 좋대잖아 지금. 왜 자꾸. 볼 것만큼 안 가지가 시내 안에서만 하는데 네. 서울은 시외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외 버스까지. 네. 심야 버스 거의 시외 버스. 서울 홍보대사로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보기에도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가 사실이에요. 서준석 연구원님도 보실 때 서울의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로 많이 가죠. 뭐 남산타워를 가신다거나 뭐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좀 뭐랄까 추천하고 싶은 곳이 좀 따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있어요. 네. 특정한 장소를 추천하기보다 저는 네. 이제 서울에는 산이 많습니다. 아 많죠. 이제 서울 외곽에 이제 관악산, 북한산, 뭐 아차산부터 네. 해가지고 또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악산, 인왕산 그리고 남산, 등산 전문가신가요? 낙산까지 그렇진 않은데 정말 서울엔 산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산은 서울 시민들의 삶과 되게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많은 전설들이 품고 있는 산들이 많고 전설들이요? 전설한 막 예, 구미호 뭐 이런 거. 전설의 고향. 뭐 얼마 전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감찬 나오잖아요. 나오죠. 강감찬과 강감찬 연관된 설화도 이제 호랑이가 내려와서 그걸 강감찬이 퇴치했다. 네네네. 그런 식의 이제 설화도 있고요. 되게 전혀 좀 몰라요. 다양한 역사를 그 산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오신다면은 한 번쯤 산에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행을 좋아해서 저는 어떤 투어를 좋아하냐면 서울 골목길 투어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비석 같은데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굉장히 잘 설명해 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있는 그 서울 역사 편찬원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요? 서울 역사문화 답사라고 네. 이게 이제 매년 주제를 정해서 7개 정도의 코스를 마련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역사 전공자를 모셔가지고 이제 시민들과 함께 다니면서 답사를 이제 다니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그 좋아요.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똑같은 데 가는 거예요? 아니죠. 오. 매번 코스가 바뀌죠. 머리 그래가지고 아프겠는데 그걸 저희가 짜시는 건? 예 20년 동안 했지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2016년부터는 새로 또 10개년으로 계획을 짜서 답사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다시 리뉴얼을 했어요. 네. 그것도 이미 한 해에는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엔 책을 내고 이게 번갈아서 계속 이어지는 답사하고 책 거거든요. 내고 답사하고 예. 책 내고. 그래서 서울의 산 그리고 한강 주제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의 이런 생활 이야기 네. 그리고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들 작년까지 8가지 이제 코스가 마련이 됐네요. 재밌네요. 조 책이 그러면은 네, 그 네, 네. 계속 아, 저 말씀하신 책이요? 그 책이에요. 네, 네. 아 나 지금 외과라도 오늘 책 팔러 나오셨나 해가지고. 저기요. 이봐요. 아니 딱 팔기 좋게 쌓아놨잖아. 무슨 멘트입니까? 그게 책 팔러 나왔다니요? 아 저게 답사하고 쓴 그 책이구나. 네, 네. 그죠? 그럼 서울시에서 나오는 책인가요? 그렇죠. 그럼 무료로 배포하나요? 아 무료는 아니고 왜 자꾸 공짜를 좋아해? 저희가 이게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이렇게 넘쳐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다 네. 배포를 해서 언제든지 도서관에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서울 책방이라고 서울시청 지하에 서점이 있어요. 네. 거기에 오시면 이제 10,000원 정도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 책도 있어요. 팔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 지금. 책이 요즘 한 17,000원, 18,000원 저 정도 두께면 한 2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10,000원에 파는 거면은 아무래도 이익이 남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정책이네요. 어때요? 서울의 이 역사와 관련된 여행을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프레님은 좀 가볼 생각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면 여행처럼 사는 게 한국인은 굳이 난 굳이 남산 왜 가? 이런데 외국인들은 곳곳마다 다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 그 예쁘기만 하지 우리가 어떤 역사가 담겨져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태 엄청 많은 것들을 이제 돌아다녔는데 무슨 역사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좀 다양한 것이 좀 궁금한데 특히 올해가 어떤 코스가 있는지. 맞아. 올해 어디 가요? 올해? 2024 년. 맞아. 올해는 그 동네 답사를 다니게 동네 됐어요. 답사?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동네? 모든 동네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서울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동네를 저희가 7곳을 정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 엊그제도 다녀왔어요. 네. 엊그제는 이제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해가지고 동대문에 청량리. 여기는 아. 이제 동부 서울의 교통 요충지라는 네, 그렇죠, 의미로 그렇죠. 거기가 이제 전차도 다녔고 버스 터미널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고 아 그래요? 예, 거기 이제 혹시 아세요? 마장동 버스 터미널이라고? 마장동은 소고기 아닙니까? 그치, 마장동은 고기 먹으러 가는데 우리. 소고기 거기 먹으러 많이 마장동 버스 터미널도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 동서울 터미널 이전에 있었던 터미널입니다. 참여하면 되게 사사시원고 예, 재밌겠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청량리역이 이제 네. 동부 서울로 들어오는 네. 관문으로서 자리하고 있죠. 4월에는 해방촌과 이태원에 가고 해방촌. 그리고 6월에는 이제 동대문과 창신동 네. 여기는 이제 의류 산업을 주제로 네. 해서 가고 또 여가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뚝섬 요원지하고 화양동 일대 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마포, 네. 10월에는 창동, 네. 11월에는 인현동 해가지고 네. 각각의 주제로 구성을 해서 답사를 다니게 되죠. 근데 강북만 다녀요? 강남은 안 다니나요? 강남은 없어요 볼게? 강남은 강남은 없어? 새롭게 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우리도 강북 살지만 할 사실 텐데. 역사는 강북에 많죠. 네. 그렇죠. 강남만의 사실 역사죠. 강남을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안 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년차, 10년차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은 매칭으로 해서 올해 강북편, 내년 강남편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역사 뭐 이런 거 재밌죠. 한번 해보는 거 아 어때요? 왜 자꾸 돈 버는 쪽으로 갈라 그래 여기서 또. 아니, 그런 지금 거 문화 궁금해. 탐방하는데 지금. 책은 팔아야 되잖아요. 일단 책을 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경제와 또 엮으면서 강남의 역사. 어때요? 프레님은 어디 좀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데 있을까요?
사실 거의 이제 말씀하신 건 외국인들한테 유명한 아, 곳들이에요. 거의 다 섭렵한 데야 보니까. 동대문 뭐 아까 뭐 뚝섬 그리고 근데 마장 버스 터미널은 처음 들어보는 그렇죠. 곳이어서 저도 처음 거기도 들어봤어요. 궁금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가장 MZ 세대 분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러니까 해방촌 아, 요즘에 거기야. 요즘에 거기야. 이 양반 제대로네. 한국 사람이라니까.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네. 해방촌이 제일 핫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예쁜 카페거리도 너무 많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들도 너무 많아서 맞아요. 거기가 세련된 장소지만 이 세련된 장소가 어떤 이제 역사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해방촌 같은 데도 사실 해방촌이라고 이러면 아 그냥 해방촌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방할 그렇지. 때 그런 역사가 묻어 있는 곳이 해방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에도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책에다 담으신 거고 네. 이런 여행의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해방촌 가면은 뭐 그 카페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 막 가보셨어요? 거기 뭐 전- 무슨 단길 있잖아요. 아, 경리단길, 네, 경리단길. 맞아요. 경리단길. 한국 집은 뭐 한강 뷰라든지 남산 뷰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좀 약간 비싸잖아요. 남산 뷰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가장 부동산도 잘하시겠죠 보니까. 가기 좋은 시간이 해가 질 때 해방촌에서 지금 해 노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산이다 보니까 네. 이 쫙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네. 뷰가 한국 집을 보면 이렇게 루프탑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방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 방수 루프탑이 페인트 다 칠한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신기하시는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신기해요. 그 루프탑 초록색이랑 이 해방촌의 노을 같이 이제 사진 찍으면 아 근데 진짜 SNS에 그 사진 올리시는 분들 기가 막히게 찍더라고요. 아 너무 이쁘게 잘 근데 찍죠. 그거 잘 찍는 법 있어요? 제 SNS를 보시면 해방촌 사진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찍는 게 노을 나오게 찍고 네. 좀 약간 역광이 해방촌은 또 역광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역광으로 찍고 역광으로. 살짝 이렇게 배꼽대 돼가지고 찍으면 또 아, 비율이 여기 예쁘게 나. 집에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찍으면 키가 짧아요. 아, 내가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욕 먹어.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다리 짧게 내려서 찍는다고. 다리 길게 나오게 맞아, 다리 맞아. 길게 나오게. 요즘에 이렇게 뒤집어서 찍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죠 맞아. 이렇게 카메라를 밑으로 가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찍게 하는 또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MZ 세대시네. 아 저는 알죠. 알기는 하죠. 예. 사진 못 찍어요. 근데 말만 이렇게 하고. 저 80년생이라 MZ 세대이긴 해요. MZ 네. 세대 맞습니다. 비웃냐? 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역사 문화가 서울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도 맞아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산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물쇠로 잠근다든가 이런 문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방촌을 지나면서 남산까지 구경하고 경리단길도 걷고 이태원의 그 문화도 한번 경험해 보면서 또 그 계단 있잖아요. 그렇지. 108계단. 백- 108계단. 네. 108계단. 그러니까요. 우리 못 올라간다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108계단도 있고 막 약간 좀 거기 막 런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 자전거 타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문화들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 거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의 108계단, 좋은 문화. 108계단 이런 거는 어쩌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사연이 있나요? 아, 예,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예쁘라고 만든 건 아니고 또 뭐 눈 올 때 이제 다니기 힘드니까 계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여기가 좀 아픈 역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08계단이 만들어진 게 일제 시대예요. 일제 강점기 말기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뒤에 조선이 남성들을 전쟁에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에 이제 내보냈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네. 이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신사를 만듭니다. 그 신사로 가는 길이 그 계단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108. 108계단이군요. 108계단이가지고 남산에 혹시 아세요? 삼순이 계단이라고? 삼순이 계단이 뭐예요? 또 뭐예요? 그 옛날 MBC 드라마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네. 거기에서 현빈하고 주인공 네. 김선아하고 남산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계단 운동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요. 알아요. 예. 그게 저희 세대 때 연애 그 하나 가위바위보에서 계단 올라가기 안 해봤어요? 요즘엔 안 하나? 근데 드라마에서는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걸 하는 곳이군요. 그 계단도 사실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 남산에 조선 신궁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신궁은 이제 조선 사람들 전체를 그 일본 신사에 절을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일본 되게 안 천황제 좋은 이데올로기에 역사였네. 이렇게
어떻게든 따르게끔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조선 신궁이었고 그것보다 한 급이 낮은 게 지금 요 용산에 있는 경성 호국신사라는 신사였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108계단이 그 호국신사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스쿠니 신사하고 성격이 그래, 가슴 아픈 비슷하고 볼 수도 역사하고. 있죠. 그 용산 지금 이제 공원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거기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일본이 주둔하고 있었고 해방촌에는 또 그 주변이 일본 그 고급 주택 단지였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후암동하고 이 해방촌 일대가 일제 때 일본인들이 주로 살았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면 예쁘다 하고 찾아가지만 지금은 최근에는 그렇죠. 또 그런 역사들이 남아있죠. 옛날에는 이제 그 집을 보면서 얼마나 좀 화가 나고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고급 주택을 지어서 그렇지. 저곳에 살고 있다 이런 역사가 또 산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것이 좀 알려야 이제, 됩니다. 예, 그것이 해방 이후에 뒤집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방금 해방촌 얘기하셨는데 해방촌이란 말이 해방 이후에 그곳에 마을이 생겼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해방 이후에 마을이 생겼다. 예, 예.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군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이미 일본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해방촌이냐면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은 떠나가고 그 자리를 한국인들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리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북쪽에서 사람들이 또 이제 소련을 피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만든 마을이 해방촌입니다. 역사를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맞아요,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너무 예뻐서 찾아가고 아까 사진 찍기 언급하셨던 바빴죠. 그렇지. 용산 가족공원도 그 사실 어. 미군 마을이라고 해서 맞아요, 왜 맞아요. 해외처럼 예쁘다고 SNS에 맞아요. 너무 유명한 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줄까지 서서 사진 찍어야 되는 게 용산 가족공원이에요. 우리가 잘 안 가. 거기. 우리 동네인데. 우리 난 그런 자주 가요. 역사 있는 거기 우리 집 앞이거든요. 근데 용산 가족공원이 거기가 미군 골프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걸 공원화를 시킨 거예요. 같이 책을 쓰죠. 나 이거 잘하는데 이런 역사를. 저 같은 외국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와 예뻐서 이렇게 줄 그러니까. 서서 사진 찍는데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이런-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좀 스토리가 있었던 많이 겁니다. 알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역사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지. 지금 이태원 해방촌 코스가 언제부터 또 신청 가능하죠?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그래 며칠 안 남았죠. 4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하면 신청해서 같이 이렇게 좀 여행을 다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역사 전공자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너무 해주시고 재밌겠네요. 시민들을 저희가 추첨을 진짜 해서 재밌겠다. 선발을 합니다. 재밌겠다. 그래서 선발된 인원들이 함께 이제 장소를 돌면서 네네네. 답사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나요? 그 뭐 추첨을 할 정도로? 네네네. 오. 적진 않습니다. 그럼 저하고 저 현이하고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코스 있나요? 좀 힘든데 말고. 예, 좀 6월에 그 뚝섬 유원지하고 아까 화양동 일대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 한강공원 뚝섬 예, 엄청 예. 좋잖아요. 예, 예.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예, 거예요. 예. 예. 서울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라는 주제로 이제 잡았는데 네. 말 그대로 진짜 지금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많이 찾지만 그렇죠. 서울사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 요 뚝섬 유원지하고 그 화양동 일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재밌는 우리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신청 한번 해야겠네. 그러니까요. 뚝섬 유원주가 원래 그렇게 많이 이제 소풍을 가거나 그런 용도로 쓰였었던 거군요, 예전부터. 193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뚝섬 유원지로 가는 전차도 있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뚝섬 유원지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비슷하지만 여름 피서지로 최고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거기 막 한강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한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 많이 놀러 오잖아요. 아유, 와, 근데 관광이 이런 진짜 코스를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도 신청이 예,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하십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이라고 네.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접속을 해오셔가지고 서울 역사문화 답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매 회차별로 네.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나중에 저희가 모아서 추첨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인기 많다고 하시는데 저도요. 한 예. 번에 뭐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갑자기 맞아요. 선착순 막 마감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콘서트 신청해서 제가 한번 신청해서 당첨이 된 적이 있거든요. 한 장 주더라고요. 와이프랑 아들 다 놓고 혼자 가야 아, 돼. 그러니까요. 몇 명까지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4명까지 신청이 아, 가능하시고 4명. 역시 서울시입니다. 2장 줄 줄 알았는데 4장 주네요. 예.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건 총 아니시 좋아요. 40명을 저희가 뽑게 됩니다. 가격을 좀 네, 책정이 무료입니다. 그렇죠. 무료. 무료여야지. 무료. 다시 한번 그 사이트
사이트가 어디라고요?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 예약 네. 시스템. 예약.서울.go.kr에서 요거 밑에 자막 이렇게 자막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번 갈 때? 아, 요거 중요하죠. 이게 또. 너무 더운 6월이나 추운 11월에는 조금 당겨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넷째 주 토요일에 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4시간 정도 네, 하는 건가요? 적당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답사 시간이 초기에는 8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8시간은 너무 길어요. 8시간 못 다니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많은 사람이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조정하고 인원도 줄였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인원은 늘렸지만 답사 시간이 길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시간은 좀 줄이고 인원은 다시 회복을 해서 4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 아니, 길다 길기는. 그러니까요. 단체 투어 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난 좀 빠지겠다. 난 집에 갈래. 이런 사람들 없어요? 쉬었다 갈래. 난 여기 좋은데 난 여기 더 우리는 있을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이렇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있죠, 물론 있죠,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답사 프로그램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팬이 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지원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꾸준히 해주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 빠지지 않고 항상 거의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천천히 오시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맞이해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또 직접 업어주시고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예 몸도 이렇게 두 분을 업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눈으로 지금 저한테 약간 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죽을래? 약간 이러네. 우리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길과 역사가 있고 이 여행 코스가 있듯이 그렇지. 외국인 분들의 눈으로 보는 이곳은 정말 좋은데 왜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소개 안 해주냐 뭐 이런 요 코스 것도, 원해 이런 거.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아까 우리가 해방촌 카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사실 서울에 카페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맞지. 진짜 왜 갑자기 그 동네에 카페가 많아졌는지 그런 역사도 궁금해요. 특히 카페 역사. 네, 카페 거리 역사라든지 특히 익선동 같은 이제 종로 쪽이 서울 사람이야 이거. 카페인데? 익선동 나왔다 익선동. 카페인데 다 한옥으로 돼 있잖아요. 한옥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쵸. 옛날 그렇지. 집인데 맞아요. 네. 거기는 또 왜 그런 막 한옥으로 돼 있는 좋은 무슨 아이디어네요. 역사가 있는지 그런 카페 거리 역사도 궁금할 것 아니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카페라고 좀 말을 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옛날 전통차라든가 찻집. 예. 찻집. 뭐 다방이라든가 다방. 다방도 카페잖아요 사실. 예. 다방의 역사로 한번. 다방의 역사 뭐 이런 거 뭐 표정이 안 좋아지죠 계속 지금. 프림 몇 스푼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설탕 몇 개, 두 개. 계란도 네. 노른자 띄우고. 아니 사과 그것도 차야 역사 돼.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그런 것도 궁금해. 뭐 그런 역사도 역사니까요. 네. 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어려운 공간들이 있어요. 일단은 거절이야 이거 거절. 아니, 네. 거절까지는 아닌데 네. 뭐 말씀하신 그런 카페의 역사라든지 네네. 다방의 역사는 저희가 답사로 다니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곳에 산재해 그렇죠. 있다 보니까 4시간에 다니기는 좀 힘들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책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보고 이미 가세요.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이때요. 이미 있네요.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희 서울 역사 편찬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 오. 또 저희가 유튜브를 만들고 있어서 유튜브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네.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즘 청와대가 개방이 됐잖아요. 잘 이어가지고 하면은 그쪽도 재밌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렇죠. 드는데요. 그것도 원래 올해 개발하는 코스 중에 기획 그렇죠. 중에 네. 있었는데 좀 올해 아깝게 탈락했구나. 예, 아쉽게도 앞으로 근데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하면은 그 코스도 다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다른 코스들 계속 이제 뭐 예. 개발하시고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뭐 코스나 이런 걸 개발하겠다는 목표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강남 지역은 내년에 갈 거고요. 답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좀 더 다양하게 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초등학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너무 좋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너무 교과서 좋네요. 역사기행 너무 좋아요. 제목으로 해서 네. 다니기도 있고 외국인을 위한 서울 역사기행 프로그램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을 이제 위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렇게 아, 진행하고 교환학생분들이나 뭐 이런 예, 분들. 제가 막 지금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는 막 떠올라? 지금 뭐 여의도의 뭐 방송의 역사라든가 네네.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고 재밌죠. 대학로에 그 연극 공연 같은 것도 많고 사실 대학로에서 개그 콘서트가 먼저 탄생을 했고 뭐 이런
콘텐츠의 역사 같은 것도 한번 만들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런 뭐 연인들을 위한 코스, 연인들이 데이트. 가면 데이트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컨셉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컨셉인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역사 또 거절인가요? 기반을 연애하고 너무 거절당하는 거예요. 역사. 지금 역사가 문제죠. 프레님 역사. 너무 거절하시는데 어떻게 이거는 해요? 있을 이거? 것 같아요. 예. 궁궐 투어. 왜냐면 예. 태국 가면 사원 투어가 많은데 우리 사원이 많아서 그럼 한국은 뭔가 뭐 궁궐, 뭐 왕궁 맞아요, 투어, 맞아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다 막 궁들 다니면서 그거 할 우리보다 것 더 많이 알아. 맞네, 맞네.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럼 기본. 그건 아마 이미 있네요. 1권에서 나왔을 거예요. 1권. 술집 이런 건 어때요? 다뤄볼 수 있죠. 갈만하겠다 맛있게 계속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싸게 양 많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제 피막골 막 이런 데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다뤄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재작년에 다 했어, 벌써. 다녀왔습니다. 마포 갈비살.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네? 얘기를 하시니까 네. 한국의 특징이 있는데 태국은 이 지역 가면 이게 유명하다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먹는데 한국은 뭐 의정부 가면 의정부 부대찌개. 뭐 춘천 가면 춘천 갈비 이런데 맞아요. 갈비. 왜요? 왜 이 지역은 왜 이게 유명하지? 재밌는 주제가 될것 재밌는 같습니다. 주제네요. 좋은 주제예요. 저 잠깐만요. 한 0.2% 주고 빠지라 그러세요. 현이가 하는 거는 다 리젝 당하고 저기 다 하면 다 오케이. 전 단호박으로 거절하시고 말이죠. 막 그런 정신 거 차려. 역사가 먼저야. 이렇게. 설렁탕 막 이런 거 역사 있어요. 설렁탕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피난 갈 때 이제 고기가 별로 없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될 때 이게 국물을 내서 끓이고 막 그런 것도 이제 서울 설렁탕의 역사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달아봐 주. 표정이 널 안 쳐다봐 일단. 아니 너무 맛있고. 널 안 쳐다봐. 충분히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녀볼 수 있는 답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 서울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서울 투어 많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체크인 서울 투어, 서울 역사 문화 답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거절 많이 해주신 우리 또 다시는 안 나오실 것 같아 이러다가. 네. 서주석 연구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황현희 선생님께 너무 제가 부담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서울 역사문화 답사를 소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좀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서울 시민들이 잘 뽑아 먹어야 돼요 이런 거를. 맞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거든요. 아이가 7살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뭐하지라는 고민을 거의 매주 주말마다 해요. 가족 답사에 꼭 넣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으면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맞아, 역사와 맞아. 문화를 알려주면서 아이에게 지식도 전달해주면서 교육도 되고 좋죠. 교육도 되고 가족끼리 화목한 모습까지도 일석삼조네요. 처음으로 거절 안 당했네. 좋으네요 하면서 표정이 약간 안 좋았어요. 다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꼭 신청해 주세요. 꼭. 일단 네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이 정면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그렇습니다. 프레시는. 제가 직접 신청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를 외국인들한테 좀 많이 알리고 싶더라고요. 맞아. 태국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놀러 오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렇겠죠. 코스 짜달라. 어. 그럼 그 열 몇 명을 제가 직접 다 관리하고 뭐 설명하고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모여서 신청하고 그냥 단체로 가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쉽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본인 역할을 다 제가 덜겠다. 저기 서울시청 지하에서 책 파니까 저 책 보고 10,000원이면, 짜세요. 네. 저 책 보고. 예. 저 책을 선물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로 나오시. 아 영어로 그러네요.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의 이 역사 문화 탐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여행 이런 투어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걱정 말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